우리 분단이 왜 됐느냐? 뭐 뒤에 이런 얘기들은 나오죠. 이념적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 조건은 뭐냐면은 분단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분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민주주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은 했죠. 자, 우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뭐 저쪽에 있는 저 휴조선 이북에 있는 북조선은 뭐 우리 공산주의 인민들이 우리 공산주의 할래 해가지고 공산주의 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9월 2일 날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우리 8월 15일 날 자꾸 항복했다고 하는데 8월 15일 날 일본 항복한 적 없어요. 항복은 9월 2일 날 했고요. 해방이 되고 어떻게 9월 7일 날에 메가더 포고령이 발동을 하면서 한반도는 미 군정이 통치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미 군정이 민주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주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해요? 소련이 내려오는 거예요. 소련이 공산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념적 분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념을 만든 게 아니고 통치국에 의해서 이념이 만들어졌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는 이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념적 통일은 어렵다. 이념 통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뭐 해야 돼요? 주체당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실제 포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버려야 된다. 두 개의 이념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부가 자꾸 이 통일 사업을 독점 사업으로 갖고 가느냐. 정부가 하는 것은요, 정부라고 하는 건 이념 체제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념으로 만들어진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해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이념적 통일은 사상적 통일, 정치적 통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건 불가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4대 강국이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3교류 통일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 3단계 3교류는 일본은 물적 교류 단계입니다. 이미 2단계는 지났어요, 우리가. 물적 교류 단계라는 게 뭐예요? 남북 간에 석탄이 왔다 갔다 하고, 석탄이 내려오잖아요, 지금에. 우린 뭐, 먹거리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에. 이게 이제 물적 교류 단계. 물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지금 막혀 있죠. 유엔이라든가 미국 이런 통제에서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물적 교류 단계에 있고 두 번째가 인적 교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적 교류 단계를 뭐 우리가 북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런 걸 인적 교류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왕래를 얘기합니다. 자유왕래가 되면은 인적 교류 단계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인적 교류 단계의 초보 단계에 있다. 정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허락해 넘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단임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한민족인데 그냥 가면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갈 때 비자 받고 가나요? 뭐 정부에 허가 받고 가나요? 뭐 제주도 갈 때 허가 받고 가요? 이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인적 교류 단계가 못 가고 있다. 자유왕래를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단계를 통일로 봅니다.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자유왕래를 하면은요, 우리가 북한 가갖고 노는데 통역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통일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지금 국가가 말하는 통일은 잘 알아야 돼요. 국가가 말하는 통일은 뭐예요? 단일 군사권을 갖는 거예요. 단일 외교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외교권을 갖거나 단일 군사권을 갖는 거하고 우리 민초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진짜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개방공원 가서 여름에 잘 놀면 돼요.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가 겨울에 와서 따뜻한 데 와서 놀다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자유왕래 되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된 거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정신적 교류 단계로 보는데 이런 자유왕래가 되면은 정신적 교류 단계는 저절로 저는 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신적 교류 단계는 국가 체제를 단일화를 나중에 이때 아까 얘기했던 자유왕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서로 간의 국가 체제가 단일화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단일 외교권, 단일 군사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가장 중요한 통일 이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 보고 주체당 버려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저쪽에서 우리 보고 야 민주 자본주의 체제 버려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단일 이념은 홍익 이념을 통일 이념으로 딱
갖고 가면 된다 이거. 왜? 거기도 당군 인정하고 이러니까. 그럼 과연 홍익 이념이 뭐냐? 이건 남북 간에 협의를 해갖고 홍익 이념을 하나에 그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2단계의 인적 교류 단계를 국민과 인민이 자유왕래가 된다는데 이거는 국가 체제와 상관없이 사실상 통일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통일 단계인데 자유왕래 불가가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또 얘기해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경제적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뭐 결론부터 먼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올라간다고 하면 보내주죠. 정부에서. 왜? 안 내려올 일이 없잖아. 북조선은 남한은 내려오면은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자유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은 뭐예요?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올라서면은 통일이 자유왕래가 가능하다. 자유왕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된다는 얘기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이게 우리가 오늘 통일을 실질적으로 매일 구호로만 통일합시다 가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북조선의 경제를 끄집어 올리는 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자신감이 생길 때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북한 경제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1만 5천 불 시대가 되면 자유왕래가 될 것이다. 그럼 북한 경제 어떻게 해갖고 이까지 올릴 것인가? 볼까? 이게 지금 2016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북한이 얼마예요? 146만 원입니다. 우리 얼마요? 3,212만 원이에요. 달러 아니고 원입니다. 이게 지금에. 몇 배 차이에요? 22배 차이입니다. 22배 차이가 나니까 북조선은 못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북조선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높여갖고 한국과 격차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통일하면은 뭐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만약에 높아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통일 비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가지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구 구조는 2.1배예요. 우리가 지금 뭐 5,130만 명 정도 되고 저쪽이 2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 2.1배가 되는데 국민 쪽 소득은 45.1배가 됩니다.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1인당 국민 소득은 21.9배, 아까 22배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수치상 구조로 봤을 때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30년 차이를 5년, 10년 내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한도 엄청난 산업 사회를 거치고 왔잖아요. 산업 사회는 이렇게 이 경제가 성장이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어떻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30년의 격차를 뭐 3년, 5년, 10년 내에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잘 쓰는 얘기가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버리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럼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얘기고요. 국가 내부 성장보다 외국의 달러가 유입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제 뭐 이제 경제적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었나요? 맞아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갖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해도 낮은 임금 수준 체계에서 전 국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낮은 임금 수준뿐이 못 받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동력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어떤 동력이 있었죠? 우리는 광부를 갔어요. 간호하고. 거기서 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광부하고, 가서 간호사하고, 이래갖고 엄청난 달러를 어떻게 했죠? 유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강의 기적을.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죠. 월남전에 참여를 하죠. 무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중장비가 들어오고 엄청난 돈들을 갖고 들어와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 한강의 이제 완결판이 어디예요? 사막에 중동에 나갔죠. 사막의 나라, 열사의 나라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 젊은 건설 기술자들이 나가고 엄청 피땀 흘려가면서 달러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국내에서 아무리 해봐봐요. 저임금 체제인데 아무리 돌려봐봐요. 저임금이에요, 그냥요.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돈을 갖고 뭘 했어요?
잘 굴려갖고 무역을 했죠.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개념을 북조선에도 만들어야지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조선 내부에서 아무리 호미 갖고 이 괭이 갖고 파봐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